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영공에서 대대적인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 이륙이 한때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래도 후방에 중추공항을 만들지 말자고 할 건가라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야 간의 대치정국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균형 발전의 핵심 인프라가 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새해에는 건설을 향한 큰 걸음 내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외관나들목 내리는 쪽으로 100m 못 간 지점입니다. 갓길 쪽에 사고로 보이는 승용차 2대가 비상등 켜고 정차 중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구간으로만 차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 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쪽 교통량만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현재 가장 주의하실 구간은 복현 고가차도 내려서 상격중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상격중학교 삼거리 못 미친 지점인데요. 고장으로 보이는 크레인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복현 고가차도를 내려서질 못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복현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로는 불로 삼거리에서 공항 내거리 방향으로 불로 삼거리 50m 지난 지점입니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승용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공고 내거리에서 경대교 방향으로 공고 내거리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 안신로 쪽으로도 사고 있습니다. 하양에서 송정 삼거리 방향으로 송정 삼거리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승용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명동로는 계명내거리에서 내당내거리 방향으로 계명내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크레인 작업 중입니다. 커브 지점은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낮아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낮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로 예상되고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5.2도, 습도는 6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미애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 기자님 먼저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대구시가 향후 4년 동안의 일자리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민선 8기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성장 지원이나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의 골자였는데요. 공공 중심 정책에서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로 변화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서 어제 발표한 일자리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요. 대구시가 미래 신산업 민간 중심 일자리를 올해보다 3.2% 또 3.4% 4만 9천여 명 각각 늘어난 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네. 또 청년 고용률은 45%로 취업자 수를 117만 명을 목표치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이 기업의 성장 지원이나 규제 완화 관련된 정책이 다수입니다. 이 부지 공급부터 이 건축 인허가까지 이 2달 내에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이 시스템부터 이 미래 5대 신산업 유망 기업이나 이 국내외 대기업 유치, 이 동대구 벤처밸리 거점 조성 및 활성화, 네.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이 스타기업 육성, 또 수성 알파시티와
이 도심융합 특구 등 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산업입직 공급 등이 이 과제로 꼽혔습니다. 그럼 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면 목표를 정해 놓고 이제 실천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걸 실천하는 이 정책인데요. 네. 이 대구시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 기본적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세웠는데 이 다만 좀 빠져 있거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해야겠지만 네. 이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는 그동안 채워져 왔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 이전보다 줄어든다면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또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대구시의 내년 일자리 정책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추진될지 이 시간에도 계속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공공 영역의 일자리 정책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협력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논의회장인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정기총회가 어제 오전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각 기관 단체장, 교수, 전문가 등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활동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선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 등 3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32개 상생 사업을 추진키로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회의에선 올해 한뿌리 상생과제 추진 상황 및 성과를 공유했고 신규로 발굴한 상생과제인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추진, 웰리스 의료관광 융합 클러스터 공동 추진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열린 총회는 3년여 만에 대면으로 열려 양 시도의 상호협력 유지 체계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네. 특히 지난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올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등 각종 통합 움직임이 잇따라 무산돼 후유증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민선 8기 첫 상생의 물꼬를 트는 회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3년여 만에 대면으로 열린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정기총회 소식 전해주셨고요.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야외 활동을 즐겨하는 청취자분들께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이 대구 신천의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재개장합니다. 오늘부터 문을 열게 되는데요. 이 스케이트장은 신천 둔치 왼쪽 편 대봉교의 생활체육광장에 마련이 되고요. 오늘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또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스케이트장 이용은 무료고요. 다만 스케이트를 대여할 경우 시간당 1,000원 또 썰매는 하루 3,000원에 이 대여료를 내시면 됩니다. 참 저렴합니다. 맞습니다. 네.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이 스케이트 재개장 운영안을 발표한 건데요. 또 스케이트장뿐만 아니라 뭐 매점과 휴게실, 대여실, 의무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스케이트 야외 활동을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염두에 둘 거는 이 별도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3년 만에 열리는군요. 대구 네. 신천 스케이트장. 예, 또 자녀들이 또 방학을 지금 곧 많이 하더라고요. 한 곳도 있고 방학 동안에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연말 결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되돌아볼 이슈는 뭔가요? 네, 앞서 뭐 스케이트장도 3년 만에 문을 열었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됐던 문화계 역시 이 3년 만에 좀 활기를 띠는 분위기입니다. 이 치맥 페스티벌과 파워풀 페스티벌이 3년 만에 열렸고 지역의 7개 축제를 통합한 이 환타지아 대구 페스티벌도 새롭게 선보였는데 올 한해 지역 문화계를 달군 이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정말 오랜만에 축제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재개돼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치맥 페스티벌이 6일부터 10일까지 두리공원 일원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선 2022 대구 동성로 축제가
9일과 10일 국채 보상로 일원에선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치맥 페스티벌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며 치맥을 즐길 수 있는 치맥 아이스펍과 치맥 버스킹 파크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졌는데요. 예. 코로나 이전 수준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닌 치맥 산업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지역의 대표 축제 7개를 하나로 통합한 2022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축제 외연 확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각각 개최해온 포크 페스티벌과 콘텐츠 페어, 국제 오페라 축제, 국제 재즈 축제,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생활문화제, K-팝 콘서트 축제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예. 하지만 7개 축제를 동시에 추진해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현장에선 축제 관계자들은 7개 행사가 한꺼번에 열리는 바람에 출연진을 비롯한 음향, 조명, 무대 등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판타지아라는 주제에 가려져 각 축제를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보완돼서 내년에는 더 멋진 축제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통합한 게 이제 축제만이 아닙니다. 대구 지역의 문화기관들도 올해 큰 변화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이 대구문화재단, 관광재단, 또 오페라재단, 이 대구 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등 이 재단 3곳과 문화시설 3곳을 통합해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목표는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인건비를 줄인다고는 했지만 인건비가 높은 간부, 원장이나 본부장, 이 부장의 숫자는 늘어나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일반 직원은 이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네. 이게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렇게 엔데믹 전환으로 공연예술계 쪽은 이제 활기를 되찾았는데 미술계 쪽은 어떻습니까? 네, 미술시장도 호황을 누렸는데요. 덩달아 대구 미술시장도 뜨거웠습니다. 신생 갤러리들이 속속 생겨나고 아트페어 대구, 대구 블루아트페어 등 대형 아트페어도 올해 2개나 더 열렸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미술시장이 호황을 맞은 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풍부한 유동성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갈 곳 잃은 돈이 미술시장으로 몰렸고요. 또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안 인테리어용으로 미술품을 찾는 고객도 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해외여행이 어렵다 보니 대리만족으로 아트 쇼핑에 손을 뻗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미술시장에 투자와 절제의 개념이 강하게 유입된 것도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미술품 구매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SNS를 통한 고상한 취미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술시장의 호황에는 또 명함이 존재한다고요? 네,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미술시장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미술계 관계자들은 무분별하고 식상한 아트페어가 양산되면 자칫 미술애호가로 성장하려는 이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올 한 해 지역 문화예술계 소식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전통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이 소식들인데요. 내방가사, 삼국유사, 탈춤이 잇따라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지난 11월 이 내방가사와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이 내방가사는 여성들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낭송하면서 이 기록한 여성들만의 문학 장르로 1794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안동권을 중심으로 창작되어서 전해져온 이 347점의 작품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을 담은 기록이자 한글이 사회의 공식 문자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 기록물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예. 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과정이 이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이 보존 가치를 높게 보거든요. 이 그런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여성이 주체적으로 기록한 기록물이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방가사가 등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이 삼국유사 역시 많은 분들이 단군 신화 정도로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우리 고대의
신화와 역사, 종교, 생활, 문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당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자국 중심의 주체적인 역사관이 형성되었음을 증언하는 기록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네. 이 탈춤은 이번 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이 관객과 소통을 중시하고 이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신분제 비판 같은 이런 주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탈춤이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안동이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다시 한번 크게 주목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세계유산과 세계귀농유산에 이어서 무형문화유산까지 안동은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 세계유산을 살펴보면 하회마을과 이 봉정사, 또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기록유산으로는 한국의 유교 책판, 또 아태지역 목록에 한국의 편액, 내방가사, 이 만인의 청원, 만인소가 포함됐고 이번에 무형문화유산으로 이 안동의 탈춤이 등재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그런데 등재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 등재한 이후에도 잘 보존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목록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보존 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또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건 역시 이제 출발점의 선셈이 됐습니다. 예, 등재 이후가 보존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올 한 해 지역 문화예술계 이슈를 결산해봤습니다. 자, 최미애 기자께 여쭤볼게요. 문화부 기자시잖아요. 특별히 올 한 해 기억에 남거나 또 그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올해부터 위드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공연장마다 공연이 늘었는데요. 네, 코로나19 이후 이어졌던 공연장 내 거리두기도 올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갈 때마다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을 보면서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예, 다만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공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정 인기 공연에만 관객이 쏠리는 현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문화예술진흥원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하면서 공연 등 문화 현장과 행정을 골고루 들여봐야 해 문화부 기자 입장에서도 참 바쁜 한 해였습니다. 네. 네, 현재는 기관이 이제 6개 기관이 물리적인 통합만 한 상태인데요. 진흥원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통폐합한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출범했다는 점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새해도 현장과 행정 골고루 다 열심히 좀 들여다봐 주시고 그런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 기자님은 올 한 해 문화계 소식들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네, 일단 반가웠던 소식이 많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벌였던 또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활약이 전국적으로 좀 빛이 났던 해였습니다. 네. 한 종편 방송사의 내일은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30년 가까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가수죠. 이 박창근 씨가 우승자가 됐고요. 이제 스타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뭐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KBS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을 했었거든요. 대구에서. 네. 근데 이제 아마 섭외하는 게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음악방송에 다녀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같은 프로그램 7위에 입상한 예. 손진욱 씨도 지역에서 10년 동안 락밴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 싱어게인 2에서는 이 최종 3위에 입상한 밴드 아프리카의 보컬 윤성 씨 역시 이 대구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고정 출연했던 문화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영국 부커상 국제부분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 저주 토끼의 정보라 작가 역시 2020년부터 포항에서 살면서 이제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처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좀 지속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주는 역할을 지역에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예산 절감을 위해 문화예술기관을 통폐합하고 인원과 예산을 줄이겠다는데 올 한 해를 잘 돌아보면 네. 이 밑거름을 잘 주는 역할을 지역 문화예술계가 좀 해야지 그 성과가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지 않을까. 내년도 문화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문화의 밑거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올 한 해 지역 문화계를 달군 이슈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온은 영하더라고요. 요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꽤 많은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특히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이 추우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구 북구청이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 스마트 쉼터가 뭔가요? 네, 그 북구에 있는 제가 버스 정류장 3군데 스마트 쉼터를 다녀왔는데요. 네. 이 스마트 쉼터는 좀 말 그대로 똑똑한 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쉼터 내에 버스 정보 안내기랑 냉난방기,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등의 편의시설, 또 CCTV 같은 안전시설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와. 네, 이마트 칠성점, 영진전문대 후문, 칠곡 오남역 이렇게 3곳에 설치가 됐는데 그중 저는 이마트 칠성점 앞 정류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반 버스 정류장 이용자와 스마트 쉼터 이용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814번 버스가 전정 유소를 출발하였습니다. 버스는 자주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네, 자주 이용해요. 그러면 기다리시면서 요즘에 좀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요새 날씨가 추워서 밖에서 기다리려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추운 것 같아요. 바람 불 때나 한파 올 때 실내에서 버스 기다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실내 쉼터 같은 거 좀 많이 생기면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따뜻하고 좋아요. 들어오니까 따뜻하네. 이거 따뜻하다. 히터도 나오네. 백태현입니다. 조금 밖에 있을 때는 좀 추운데 여기 안에 들어오기 따뜻하게 좋네. 딴 데도 요런 거 한번 설치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덥거나 추울 때도 기다리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데는 정류장에 보면은 의자가 이렇게 따뜻하게 히터가 나와서 겨울에는 거기 앉아 있으면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앞에 막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 나오듯이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런 거 설치하고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근데 그런 것도 안 괜찮겠어요. 야, 일단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해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실내 공간처럼 되어 있어서 날씨에 관계없이 이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좋네요. 네, 요즘처럼 추운 날뿐만 아니라 여름에 더울 때도 정말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고 또 봄, 가을엔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부는 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는데요. 북구청 안전총괄과 조지은 주무관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번에 스마트 쉼터 위치는 이마트 칠성점, 영진전문대학교 후문, 칠곡오남역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선이 많은 버스 정류장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3곳 외에도 기존의 북구내에 스마트 쉼터가 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요.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 대구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쉼터 내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일체인 냉난방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또 무선으로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 정보 안내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버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밤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비해 두었습니다. 추후에 광고판을 활용하여 최신 구정 뉴스도 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 이른 아침에 출근하시는 시민분들이 추위를 피해서 손을 녹일 수 있고 이런 점이 좋다고 하셨고 더 많이 설치되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위치를 선정하여 스마트 쉼터를 더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쉼터를 통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국민들의 생활에 작은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스마트 쉼터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쉼터를 만들면서 좀 어려운 점도 꽤 있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원격 제어 같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기계들도 많고 또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얼기도 해서 설치하는 과정이 순탄치만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완공돼서 담당자가 정말 뿌듯해했습니다. 또 기존 버스 정류장을 철거하고 이설하는 동안 버스 정류장이 사라져서 시민들이 불편해했는데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더 좋은 버스 정류장을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스마트 쉼터 이용 시민들의 솔직한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북구에 사는 최재호입니다. 전에는 이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추울 때는 피하고 참 좋아요. 앉아 기다릴 수 있고 바람 피할 수 있고 좋고. 예. CCTV가 있으면은
범죄 예방에도 좋겠고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이 편하죠. 저는 계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3학년 김윤정입니다. 그럼 평소에 좀 버스 자주 이용하세요? 네, 학교 갈 때 이쪽에서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서 좀 혹시 뭐 불편하거나 하는 점은 없었나요? 기다리면서 항상 춥고 일단 바람이 부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이게 생기면 일단 춥지도 않고 더위도 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 같은 건 요새 항상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충전기까지 있으니까 급할 때 항상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버스 운행 정보가 곧 있으면 설치가 되는데 이게 안에만 있는 거 말고 밖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밖에 공간도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어딘가에 가는 길이나 뭐 저희 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곳에 편리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정보 안내판은 양면 모두 정보 확인이 가능해서 쉼터 안팎에서 모두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이마트 칠성점 앞에 있는 안내판은 지난주 금요일에 안전점검을 끝마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이런 스마트 쉼터 더 많은 곳에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2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높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여전히 춥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낮부터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3도에서 5도 가량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